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어제는 일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에 파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보도 자료 낸 게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재건축만 안전진단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걸 강화시킨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조합 설립 인가도 아닌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는 게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굉장히 좀 박식하신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에는 좀 빨리 넘어가고 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서울특별시가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으로 내놨는데요. 당시에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가장 많이 볼 거는 이거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현재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인데 안전진단 통과로,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 처분 이유인데 정비구역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다른 내용은 저희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차치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죠. 대덕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투기과열지구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굉장히 적은 예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걸 개선하겠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시도지사가 기준인을 지정하여 지위 취득을 제한한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로 할 수가 없는 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것을 서울시만이 해결할 수 없고 국토부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전국으로 다 하기에는 전국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그렇게 서울처럼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 기준을 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그 상황에 맞게,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하게 큰 규제로 보여지고요. 특히 재개발 규제 시점은 지금 관리처분 인가 이후인데, 저는 땡겨져도 조합 설립 인가 정도로 땡겨질 거라고 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먼저죠. 정비구역 지정까지 땡겨졌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 정치될 경우에 양도를 허용하겠다.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웃깁니다. 이거하고 같은 기준이 도시 및 주거환경 경비법에 다른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따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이 양도 제한, 예외 사유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전은 재개발 지역 중, 재건축 지역 중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어딘가면 삼성 4구역, 중앙 1구역, 그리고 신안 1구역, 이 세 군데가 역세권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구역 지정됐거나 아니면 구역 지정을 신청한 구역들도 요 규제 개정안에 포함이 되는가는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단계를 보면 이제 안전진단, 구역 지정, 추진위, 조합 설립, 여기 단계부터 이제 재건축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금지되죠.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 시점에서 이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한데 이게 굉장히 많이 땡겨진다는 거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 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계를 좀 간단하게 해놨긴 했지만은 세 단계 위로 이제 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이 문제인데요. 재개발은 구역 지정 후,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대부분 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저희가 빨라도 한 5년 정도 보는데, 거의 5년 앞으로 이제 구역 지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서울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대전의 입장에서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뭐 추가 분담금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무허가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이런 분들 팔고 나갈 기회, 한 번의 기회, 뭐 요새 계층의 사다리를 좀 걷어찼다는 얘기가 청약 때문에 많이 들리는데, 이런 것도 그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오래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한 번에 구역이 지정돼서 조금 가격이 상승해서 한번 사다리를 한번 탈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런 규제로 인해서 걷어차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2017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에 이 2항은 원래 있었습니다. 이 투기과열 지구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 근데 이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17년 10월 24일에 들어왔고, 당시에 부칙으로 어떤 게 들어왔냐면, 공포화된 날부터 시행하는데 부칙의 3개월 후에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조합원 취득 자격에 같은 적용에는 19조 2항 법문의 개정 규정과 같은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을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당시에 10월 24일 개정 당시에 3개월 후에 실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규제 시점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규제 시점이 관리 처분 인가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첫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 곳만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것들은 이 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재개발 구역들, 뭐 선화구역이라든가 선화 B구역, 목동 3구역, 뭐 목동 4구역, 이런 곳들이 이렇게 뭐 매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전에 신청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소급 적용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이후부터 구역 지정 신청한 구역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전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신청한 곳을 다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자체장들이 알아서 단지별로, 그것도 전체가 아닌 뭐 구별로도 아닌 단지별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구역 뭐 동구나 중구가 훨씬 더 낙후돼 있고 서구나 유성구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구역인가에 따라 갖고 좀 다르게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 규정인데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지금은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가장 많은 게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까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건데요. 되게 웃깁니다. 보시면 예외 사유로 사업이 장기 정치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양도를 허용한다. 보면 두 번째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습니다. 20조에 보시면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꼭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예외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위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돼야 되는 거지,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 이게 좀 어폐가 맞지 않죠. 그리고 이 정도로 법이 안 되는 경우, 이게 구역 지정일로부터 추진위가 안 되거나 추진위부터 조합이 안 된다는 경우는 구역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만 봤어도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될 건가? 첫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9월달에 통과를 시킨다고 하죠. 9월달에 통과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발표된 대로 통과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전이 투기과열지구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죠. 투기과열지구만 해결된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전보다 훨씬 더 장이 좋다고, 재개발장이 좋다고 하는 부산 같은 것, 광주라든가 뭐 대구 같은 것도 투기과열지구 된 곳이 이제 많지는 않죠. 대전이 굉장히 좀 많이 묶여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전시장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이제 단지들을 지정하는데 이것도 대전시장이 함부로 지정하기가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크게 규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서울과 대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많이 다릅니다. 가격도 틀리고 열기도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서울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 막힌다면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뭐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이게 대전의 입장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어떤 규제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전은 지금 재개발 구역은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 없이 낼 수만 있다면 입주를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팔고 나가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전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산권으로의 침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뭐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원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숭어리샘 후분양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 공급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이 주택 공급하는 것들 보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정비구역들이 지정이 되면서 신축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예전에 한번 그 정비구역 지정들을 거의 안 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신축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건데요. 대전도 이제 지금도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까지 막다 보면은 가격 상승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대전은 이번에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전시장이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전시 입장에서 이번 국토부 발표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대전에 거주하는 뭐 원주민들,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에 하는 원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약 당첨이 어려워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어떤 주택이라든가 물건을 사서 청약 어려운 거 대신 새 아파트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을 어떤 규제로 인해서 조금 걷어차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